안녕하세요. 리안이 리준이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생활 영상을 올릴 차례인데 제가 일하는 게 좀 바빠서 촬영하러 밖에 나가질 못했어요. 이럴 때는 전업 유튜버님들이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오늘은 필리핀의 운송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에 널려있는 데이터만 쳐다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직접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생각을 전달하려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른 주제들과는 다르게 흥미가 좀 떨어질지는 모르나 혹여나 알아두신다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운송 시스템은 앞으로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며,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이 운송 시스템과 정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국제운송과 국내운송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며, 국제운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운송을 말씀드리려면 먼저 단어들부터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물건의 크기를 나타내는 CBM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물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물건의 크기는 1CBM입니다. 보통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해상을 통해서 물건을 들여올 때 1CBM당 6,000페소 정도 하거든요. 통관 비용 포함입니다. 중국 어디에서 발송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게가 50kg 정도 기준이고 더 무거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중국에서 물건을 발송하면 통관하는 기간을 포함해서 열흘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에어레이터 사업을 할 때 에어레이터만 판 게 아니고 샤워기, 수전 이런 것들도 호텔에 납품을 했었거든요. 중국에 있는 공장에 발주를 하고 LCL로 필리핀에 튀어와가지고 납품을 했었어요. 혹시 중국에서 물건 들여와서 판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필리핀은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들의 인보이스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도 하지만 무게 단위로 과세를 하기도 하며, 우리는 이를 묻지마 통관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오는 물건들도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해운회사는 두라나 럭키, LBC 등 수많은 업체가 있으며 가격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작은 박스 단위의 경우 우리는 LCL이라고 부르는데 운송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키로당 2,000원 선이고, 한국에서 출발하면 통관을 포함해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필리핀의 신기한 제도라고 해야 될까요?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요. 우리는 발릭바얀 박스라고 불러요. 많이 아시는 LBC의 한패스가 이 경우입니다. 발릭바얀 박스는 한국에 있는 많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고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 물건을 보낼 때 사용하는데, 크기가 약 0.5cbm 정도의 전보 박스를 세금 없이 보낼 수 있고, 가격은 한 패스 기준으로 13만 5천원 정도였어요. 저는 4년 전에 이용을 했기에 가격은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1년에 보낼 수 있는 횟수가 3회이고 물건의 가격도 1년 동안 15만 페소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지만, 브로커들과 관계가 깊은 필리핀 커스텀에서 묻지마 통관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릭바얀 박스를 사용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이사 올 때 이 발릭바얀 박스를 이용했어요. 한패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박스 몇 개 가져다 달라고 하고, 그 박스에 이사할 물건들 채워 넣은 후에 한패스에 다시 연락을 하면 박스를 가지러 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필리핀으로 못 만들어 왔고 약 3주 후에 이사할 물건들이 필리핀으로 도착했죠. 필리핀으로 이사 또는 물건을 보내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발릭바얀 박스를 이용해 보세요. 통관비가 포함한 걸 감안하면 그리 비싸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물건 보내실 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EMS라고 하는데, 근데 이 EMS는 웬만하면 이용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EMS는 통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게다가 항공 택배인 것을 감안하면 그리 빠르지도 않아요. 6년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EMS를 통해서 제 몸에 바를 건선약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보통 우체국은 집까지 물건을 배달해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날 종이 쪽지 하나만 딸랑 문 앞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우체국이 그때 터미널 4 근처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서 물건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건 세금을 내야 된다면서 4,000페소를 부르더라고요. 한국에서 24,000원에 사서 보낸 건데 여기서 찾을 때 10만원을 내야 했었던 거예요. 건선약이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찾아왔지만 그 이후로 다시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항공운송 이야기가 나왔으니 따이공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보따리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원래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건을 가져갈 때 또는 면세품을 기내로 반입해서 가져가는 중국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필리핀에도 코로나 전에는 이 보따리상들이 있었어요. 많은 면세품들이 보따리상들을 통해 필리핀으로 전달되었었는데 지금은 하늘길이 끊겨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지만요. 이제 국제운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국내 운송을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분께서 필리핀의 운송 시스템은 한국과 달라 많이 취약하고 느리다 라고 해주셨어요. 틀린 말이 아니죠. 어딜 한국이랑 비교하나요?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쿠팡 같은 경우에 자기 전에 물건 주문해 놓으면 아침에 문 앞에 딱 놓고 간다면서요? 전 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대단한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검색해 본 건데 우리나라 1등은 대한통운이더라고요. 혹시 필리핀 1등 운송회사 이름 알고 계신가요? 이는 너무나도 유명한 LBC죠. 필리핀엔 운송회사가 정말 많이 있는데 LBC가 가장 오래되었고 대표적이에요.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필리핀은 도로가 험하고 섬이 많아서 택배 회사들이 싫어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LBC라는 곳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안 가는 데가 없어요. 2등은 아마 새로 생겨난 중국 자본의 JNT일 거예요. JNT 역시도 배달이 안 되는 데가 없고 LBC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요. 마닐라에서 마닐라로 보내는 0.5kg 상자 하나에 85페소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정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택배 회사가 있는데 섬까지 배달되는 곳은 잘 없어요. 말씀드려보자면 JRS, 블루비, 닌자밴, 푸고, 블랙에로우 등등이 있죠. 블루비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 마닐라 안에서의 택배 비용은 45페소 밖에 안 해요. 걸리는 시간은 빠르면 하루에서 늦으면 5일 정도고요. 옛날에는 물건을 분실하는 경우도 진짜 많았는데 요새는 그래도 잘 도착하더라고요. 국내 운송 회사는 이런 택배 회사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알고 계신 그랩이라는 회사에서도 택배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랩은 우버랑 같이 개인 택시 같은 개념이었는데 사업을 확장해서 음식 배달도 하고 오토바이 택배 같은 서비스도 제공해요. 보통 한국에 있는 맛집을 가보면 그 주변으로 비슷한 가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의정부 부대찌개 가보면 주변으로 부대찌개 집들이 널렸어요. 전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일 수도 있다고 봐요.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잘 되는 가게 근처에 점포를 내는 거기 때문에 때려 죽일 놈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여러 가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랩이 생기고 나서 미스터 스피디라는 신생 업체가 생겼어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가격은 더 저렴하죠. 그랩 입장에서는 죽일 놈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이거죠. 메트로 마닐라 안에서 물건을 보내고 받는 오토바이 택배의 경우 미스터 스피디를 이용하면 물건의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작은 거라고 가정했을 때 100페소 정도면 보내고 받기가 가능해요. 한국 같으면 어림없는 소리지만 필리핀에서는 가능하죠. 오토바이 택배만 말씀드렸는데 중량의 화물도 가능해요. 그랩, 랄라무브, 미스터 스피디, 트랜스포티파이 같은 회사들이에요. 회사마다 장단점은 거의 같고 최근에 생긴 미스터 스피디가 가장 저렴해요. 물건을 나르는 일꾼을 추가해서 부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음식을 배달하는 업체들도 진짜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업체들이 필리핀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랩푸드도 있지만 센츄럴이라는 것도 있고 푸드판다라는 것도 있죠. 하지만 시스템은 좀 달라요. 한국은 음식을 주문하면 업소에 주문서가 전달되지만 필리핀은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부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배달부가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하고
물건을 소비자한테 가져다 주는 형식이죠. 코로나 끝나고 필리핀 오시면요, 굳이 호텔 밖으로 나가서 음식 드시지 마시고 말씀드린 배달업체에서 한번 시켜 드셔보세요. 배달비가 50페소 정도인데 호텔 안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단 로비까지는 가지러 가셔야 하고 마닐라만 이용이 가능해요. 앙헬레스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마 되겠죠? 사람이 많이 사는 밀집 지역이니까요. 아는 만큼 편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드린 내용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그럼 전 다른 영상으로 또 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